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주택조정 1,003호 갱신 거절 요구 사건입니다. 심사관 조정사건 조사 보고 해주시죠. 네, 2020 주택조정 1,003호 사건에 대해 조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인 신청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들이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건입니다. 상황 이해를 위해 피신청인이 제공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301호 청년! 301호! 다음 달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죠? 이번에 나가주셔야겠어요. 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취업을 이 근처로 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우리 집에서 살라고 했거든. 지금 보니 301호가 곧 계약 만료라 딱 들어맞았지 뭐야. 아니, 한 달 전에 갑자기 이렇게 나가시라고 하면 어떡해요? 집을 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사날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 일찍 말을 하잖아. 암튼 이제까지 우리 집에서 잘 살아줘서 고마웠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길 바랄게. 전 못 나가겠어요. 2년 더 제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집주인 아들께서 이 근처에 취업했다는 것도 제가 어떻게 믿어요? 아드님이 취업했다는 거 증거로 보여주세요. 우리 아들이 취업해서 여기 와 살아야 한다니까?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뭘 보여줘? 네, 심사관, 이 사건은 임대인이 먼저 임대인 자녀가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그 갱신 거절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를 갱신 거절했고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한 사안인데 사전에 조사한 사항이 따로 있나요? 네, 신청인은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로 23길 90 다세대 주택 302호를 소유한 사람으로 피신청인과 2018년 10월 31일 전세금 1억 5천만 원에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인인 임대인은 2020년 9월 22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들의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인인 피신청인이 아들의 취업을 계기로 실제 거주를 하겠다는 사유로 임차인인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청인과 아들은 현재 거주지인 부천시 평촌로 679 부천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아들의 취업 사실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았었지만 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의 요구로 신청인 아들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요. 2020년 5월경 취업을 한 신청인 아들의 직장은 피신청인의 거주주택에서 30분 거리의 서울 1호선 동대문역 부근에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아들의 현재 거주지와 직장까지의 통근 시간은 1시간 3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신청인과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의 기만무게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 시민조정위원들의 실시간 토론을 거쳐 도출되는 조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민조정위원들의 의견은 실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과정에서는 없는 절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규님. 네, 들립니다. 네. 들리지 않으세요? 안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저만 듣고 있었군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상에 이렇게 직계 비속이 이제 거주하는 경우가 이제 허용이 되고 있고, 제출해 주신 다른 이렇게 자료라고 하면 이렇게 실제로 거주할 만한 이유가 상당하여 보여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급작스럽게 이렇게 퇴거를 요청하는 점에 미뤄서 앞으로 3개월 정도 이후에 이제 계약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면 어떨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사를 했다는 아들이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이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 그것을 증명을 지금 임차인에게 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조정은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제 이분이 아들분이 거주를 하실 의사가 있으시고 그러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게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그런 기간들을 좀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제시했을 때 이제 이분이 퇴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야 하는 이제 사람의 입장으로서 사실 의심이 되는 게 몇 여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 밝혀진 대로 따르면은 이제 동대문 근처에 직장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가족관계라는 걸 확인했고, 이런 사실들을 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걸 이런 점을 악용해서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이 여지는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이 조정안에서 혹시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손해배상 청구 제도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뭔가 좀 이 조정안에서 다른 그 사실이 발각됐을 경우 어떤 조치를 이 조정안에서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되는 거 앞선 케이스와 다르게 그게 좀 무력화되는 케이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 주택의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실은 소유하기 위한 방식의 정책적 유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나 그것이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안을 넘어서는 범위로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 케이스를 진행한 거 보고 모의 분쟁의 조정의 범위가 어쨌든 현행 법률안을 기초해서 이제 가이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되지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의심이 좀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시민위원님들 조정 의견 감사드립니다. 피신청인 앞서 심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들으셨죠? 임대인인 신청인 아들이 자기 집에서 1시간 35분 거리에 동대문역 부근에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피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계약 갱신을 해줄 수가 없다는 취지예요. 갱신 거절 사유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이라면은 어쩔 수가 없기는 하겠는데요. 우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신청인, 피신청인이 만약에 증거 자료를 확인하면 입장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여줘도 될까요? 네, 보여주기만 하는 것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피신청인께서도 임대인 거주지가 부천시 평촌로 679 부천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고요. 신청인 아들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5분 정도 걸린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심사관, 사전에 검토한 의견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 조정 사건의 쟁점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인이 자신의 자녀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들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관련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본문 및 제8호입니다. 조항을 보면 임대인의 직계 좀비 속의 실거주 사유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쟁점에 관한 검토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서 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 계약 만료일인 2020년 10월 31일 전 1개월 이전인 2020년 9월 22일 임대인이 먼저 자녀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 거절을 하고 그날 대화 중에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있는 사안이고 계약갱신 요구 기간 중의 적법한 계약갱신 요구이기는 하지만 조사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의 아들은 20대 후반으로 2020년 상반기에 직장에 취업해서 이미 서울 1호선 동대문역 부근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임대인과 그 아들의 거주지가 임대인 아들의 직장과 꽤 멀어서 통근 시간도 편도 1시간 35분 정도 소요되는 등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겪고 있어 임대인의 아들이 주거를 이전할 수요가 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임차주택에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임대인도 아들이 들어가면 따로 전세금을 내줄 돈을 마련해서 반환해야 하는 관계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고 1억 5천만 원 은행 대출을 의향서를 받아둔 상태인데 조사관이 사본을 받아 편찰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거절과 갱신 요구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아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증명하라고 하자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2020년 10월 2일 조정 신청해서 조사관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제공해달라고 하니까 그 조정 신청이 와서 관련 서류를 제시를 하면서 근본 조정 회의 전까지 임차인이 실거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의견으로는 계약 기간이 10월 31일에 끝나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주택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바로 나갈 수 없는 사정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계약 기간 종료 후라도 임대인이 적절한 기간을 추가로 제공하면 그 사이에 임차인이 새로 주택을 구해서 이전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피신청이 만약에 새로 집 구해야 한다면 이사를 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필요할 걸로 보이나요? 네, 지금 10월 말이 다 되었고요. 집을 구하지 않아서 당장은 나가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그리고 주변의 중개업소에 물어보기는 했는데 적당한 집이 없다고 했거든요. 빨리 구한다고 해도 11월 말까지는 시간을 주셔야 제가 이사 가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빈집 아니면 그쪽도 이사 나가고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해서 11월 말까지는 시간을 줘야 가능하고요. 그 전에라도 준비되기만 하면은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보증금은 계약금 용도로 미리 일부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청인, 피신청인이 집을 비워줄 생각은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쓸 수 있도록 보증금 일부도 미리 좀 반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빨리빨리 구해야지. 조금 있으면 이사철 다 지나잖아요. 신청인, 제가 두 분 말씀 잘 들으면서 보니까 계약 갱신이 이제 문제가 되고 거절을 하셨을 때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납득할 만한 사정을 설득을 해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도 될 사안 같아 보였어요. 우선 신청인께서 그 피신청인이 못 믿겠다고 하실 때 아드님 취업 관련 서류를 좀 보여주셨으면 임차인도 빨리 마음을 정하고 새 집을 구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비로소 문건을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집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일단 나가신다니까 제가 할 조치는 하겠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니까 10% 1,500만 원 먼저 내주면 되나요? 아니 요새 1억 5천만 원으로는 비슷한 집도 못 구해요. 약간 여유 갖게 2천만 원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좋아요. 그럼 10월 31일에 2천만 원 드릴게요. 뭐 그 정도는 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사 나가는 날에 오전에 짐 빼면서 1억 3천만 원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2천만 원은 신청인이 갖고 계신 돈으로 2020년 10월 말까지 지급을 하시고요.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이사 나가시는 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사 나갈 기한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요. 그 전에 만약에 양측에서 합의된 날이 따로 있으면 그날 집 비워주시면서 잔금 나머지 주시는 걸로 그렇게 동시 이행으로 하도록 하고요. 2020년 11월 30일까지는 기존의 계약이 변경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종전의 그 계약대로 추가 임대료는 없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조정위원 두 분께서 따로 보태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조정 주문 작성하겠습니다. 네, 주문 1항 신청인은 2020년 10월 30일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로 23길 90 다세대 주택 302호의 전세 보증금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항 피신청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1항의 임차 목적 주택의 전세 보증금 잔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는과 상한으로 제1항의 주택을 신청인에게 명도한다. 3항 제2항의 인도시항까지 제1항, 제2항의 정한 사항 외에는 신청인과 임차인이 2018년 10월 30일 시작한 제1항의 임차 목적 주택의 임대차 조건을 유지한다. 4항 신청인은 요거는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건데요. 예. 갑자기 제안을 해보는 건데 지금 시민 조정위원들이 그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보면
이제 임대인의 아들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이 여지는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이 조정안에서 혹시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행을 서로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항으로 이런 거를 제안하면 어떨까 싶어요.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로 하여금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 동안 제1항의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5항에 제4항의 위반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즉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그 위반이 시작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정도는 서로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가 사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지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시네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 아들내미가 이사를 가야 되면 어떡하죠? 그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도 정당한 사유를 얘기를 했거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나가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네. 위반한 경우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위반한 경우 그러면 신청인도 이건 신청인도 피의자님도 동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항은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즉시 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그 위반이 시작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위 금원에 대해서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에 두 분 다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동의합니다. 네, 요거 추가해 주시죠. 네. 조정부장님. 지금 조정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할 때는 늘 이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집어넣으면 추후에도 분쟁이 없어지고 더 큰 갈등으로 비화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서 좀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보이고, 두 분 모두 찬성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조정 주문에 양측 모두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2020 주택조정 1003호 계약 갱신 거절 사건은 조정이 성립해서 조정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20 주택조정 1001호부터 1003호까지 세 가지의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를 좀 보았고요. 그걸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어땠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간단히 한마디씩만 듣고 좀 나머지 말들을 좀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즘 최근에 이제 주택임대차법 개정되고 나서 실제 이제 분쟁이 있는 사례들 상담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분쟁 모의 조정했던 것처럼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좀 대화를 해서, 왜냐면은 이게 분쟁으로 가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양쪽 다 결국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이렇게 조정이 3건 성립된 것처럼 실제 좀 이렇게 분쟁 조정 절차가 잘 작동을 해서 분쟁이 좀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열연을 펼쳐주신 두 분 중에 한 분 혹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혹시 열심히 시선을 외면하고 계시는 열심히
지은님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일단 저는 현장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인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 입장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할도 신청인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해서 그 양쪽 입장을 좀 이해해 본 것 같아서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줌으로 오늘 참여해주신 분 중에 말씀해주셨던 서동규님 혹시 이야기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즐겁게 잘 참여했고요.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감정도 많이 섞이고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조정이 있으니까 좀 원만하게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그리고 그 뿅망치 너무 귀여워서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뿅망치 너무 귀엽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면 사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중간 단계로 완충작용으로 이렇게 좀 권리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정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 다음 보시면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요,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무조건 신청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꼭 신청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지난 7월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뒤부터 사실 청년을 비롯해서 되게 많은 무주택자들을 핑계로 주거사다리가 이제 걷어차여졌다, 정부 정책이 좀 이상하게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반드시 주거사다리니까 월세 살고 전세 살고 그 다음에 자가를 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라도 그냥 내가 내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너무 이제 경직되고 기울어져 있는 우리 사회의 이런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바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논의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같이 참여로 만들어 나가주시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